2학기 중간고사 대비 미적분 유형 뽀개기 영상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 등비수열과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에 관한 유형입니다. 이 등비수열과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은 비슷하면서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 우리 등비수열에서는 공비가 -1과 1 사이에 있을 때 1까지 포함하는 게 수렴 조건이었고, 그 다음에 등비급수에서는 -1과 1 사이에 있는데 1을 포함 안 하는 것이 수렴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첫째 항이 0이 되면은 둘 다 수렴을 한다라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점을 이용해서 첫 번째 예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주어져 있는 함수 fx는 그 다음과 같은 등비수열의 극한으로 이루어져 있는 함수이고, 자, 이 함수를 한번 정확하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수렴 조건을 만족하는 범위인 다음과 같은 조건에 들어가 있다면 x의 2n승인 지금 여기 첫 번째 분모에 있는 제일 앞에 있는 항이랑 분자에 있는 제일 앞에 있는 항이 둘 다 0이 되고 3x라는 함수만 남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렴 조건이 아닌 절대값 x가 1보다 큰 범위에서는 지금 둘 다 제일 앞에 있는 최고차항이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위아래를 x의 2의 n승으로 나누어서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해주면, 위아래로 x의 2n승을 나누어서 x의 2n승 분의 1, 그 다음에 1 플러스 x의 2n승 분의 3x에다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이 뒷부분이 0으로 가게 되면서 답이 1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x가 1일 때를 한번 살펴보면 이때는 x에 그냥 1만 집어넣어주면 되므로 답은 2가 나오며, x가 -1일 때도 따로 계산을 해보면은 밑에 분모는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위에 분자는 1 빼기 3에서 -2가 나와서 -1 이렇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이제 여기서 답을 한 번씩 구해보면은, 자, f의 2분의 1을 대입한다는 것은 이 네 가지 fx 중에서 위쪽에 대입을 해주는 것이므로 2분의 3 나오게 되며, 그 다음에 f의 -1은 방금 구했듯이 -1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보면은 1에서의 우극한이라고 했으므로 1보다 조금 큰 값을 집어넣게 되는 것이고, 1보다 좀 큰 값은 여기 두 번째 있는 이 항에 집어넣는 것이므로 1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5번입니다. 등비급수가 수렴할 때 다음 중 항상 수렴하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등비급수가 수렴한다 라는 말이 있으므로 지금 저 r이 -1과 1 사이에 있고, 그 다음에 r이 1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게 지금 주어진 조건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기억 먼저 한번 살펴본다면, 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r의 n제곱 더하기 r의 2n 플러스 1제곱이 수렴하는지 살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급수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각각 시그마를 할 수 있으며, 지금 이 부분은 문제에서 수렴한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자, 이 뒷부분은 지금 여기 있는 이 수열 부분을 다시 한번 살짝 바꿔주면은 지금 이 친구는 r의 제곱 곱하기 r의 2n-2, 그러면 여기 세제곱으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보면은 다시 써보면은 r의 제곱에 n-1 해서 지금 첫째 항이 r의 세제곱, 그 다음에 공비가 r 제곱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r 범위가 저렇게 나와 있으므로 r 제곱의 범위는 1보다 당연히 작게 되고 0보다 큰 값이 되게 되므로 그 다음에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어진 수열의 공비도 수렴 조건을 만족하므로 이 급수도 수렴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이 수렴하므로 두 개를 더한 값인 기억도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은도 지금 주어져 있는 급수를 다음과 같이 분리해서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수열을 다시 한번 조금 모양을 바꿔본다면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고, 뒤에 있는 급수도
마이너스 2분의 r에 마이너스 r에 n-1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 공비를 찾기 위해서 모양을 다음과 같이 바꾸어 주었고, 이 공비의 범위 지금 수렴 조건에 들어가므로 지금 수렴한다.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r의 범위를 알아보려면 우리가 지금 처음에 구해놓았던 r 범위에서 세 변의 마이너스를 곱해서 다음과 같이 범위 찾을 수 있으므로 이것도 지금 수렴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수렴하는 급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을 보게 되면 디귿은 공비가 2분의 r-1입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 우리가 구해놓았던 r 범위에서 2분의 r-의 범위를 찾기 위해 양변에 1을 빼고 2를 나누어 주면은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고, 지금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수렴 조건을 만족하므로 디귿도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슷한 방법으로 리을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을은 4분의 r-1의 범위를 구해야 하므로 먼저 양변에 4분의 1을 나누어서 4분의 r의 범위를 먼저 구해준 뒤 세변에 마이너스 1을 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고,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앞부분 때문에 우리의 공비는 지금 수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리을은 답이 아니고 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부분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라는 유형입니다. 이 단원에서는 이 수원에서 배웠던 SN에서 SM-1을 빼면 일반항인 AN만 남는다 하는 이성질을 이용해서 급수에까지 적용시키는 문제입니다. 자, 예시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SN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고, 여기서 이제 SM-1을 구할 텐데, 그러면 그 전에 SN을 살짝 인수분해를 해서 조금 더 손쉽게 SM-1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n 자리에 n-1을 대입해주면 다음과 같이 나오고, 그럼 여기서 AN은 SN에서 SM-1을 뺀 값이 되며, 그 다음에 두 개를 빼게 되면 2분의 1에 n-1은 묶어지고, 그 다음에 남는 것은 n, 그 다음 마이너스 n 플러스 2가 남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 n 사라지고, 그 다음에 2랑 2로 약분해서 an이 n-1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급수 계산까지 한번 들어가 본다면 an에는 n-1, 그 다음에 an 플러스 2에는 n 플러스 1이 들어가게 되며, 그럼 이거는 부분 분수로 쪼개주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급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항상 먼저 k는 1부터 n까지의 부분합을 먼저 구한 다음에 n을 무한대 보내는 방식으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자, 인덱스가 k로 바뀌었으므로 뒤에 있는 문자를도 전부 k로 바꿔준 뒤 계산을 해보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넣어보면 1 마이너스 2분의 k2부터죠. 자, 그러면은 1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하면서 쭉 진행되다가, 자, 뒤쪽에서는 n-2분의 1 마이너스 n분의 1 더하기 n-1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로 끝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사라지는 것들을 살펴보면 3분의 1, 3분의 1 사라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1과 그 뒤에 나올 플러스 4분의 1 사라지며 이렇게 가운데가 사라지는데, 남는 것을 동그라미 쳐보면 제일 앞과 그 다음에 앞에서 세 번째 게 남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그 수원에서 그 시그마 연습했던 대로 제일 뒤에 것과 그 뒤에서 세 번째 게 남는다 라는 사실 충분히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리미트를 보내게 되면은 그 뒤에서 남게 되는 이 마이너스 n분의 1과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 둘 다 0으로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답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 4분의 3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라는 유형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주된 내용이 어떤 게 있냐면, 바로 이렇게 좌표 평면 위에 직선이 하나가 있을 때 이 직선과 그 다음에 x축이 이루는 각을 만약에 세타라고 한다면, 이때 바로 탄젠트 세타가 그
그 직선의 기울기와 같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그 정확하게 x축의 양의 방향과 직선이 이루는 각도를 잘 설정을 해줘야 그게 바로 탄젠트가 기울기가 되는 방법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방법을 이용해서 예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림에서 보면은 직선이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y는 mx라는 직선과 그 다음에 똑같이 원점을 지나면서 3x 플러스 4y는 0이라는 L 직선이 지금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각이 2등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등분된 각을 만약에 세타라고 설정을 한다면 이 직선 L의 기울기는 바로 이만큼을 각도 설정을 해주었을 때 그 각도로 탄젠트를 만들어주면 그게 바로 L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L 직선의 기울기는 위에 직선식에서 구할 수 있듯이 마이너스 4분의 3이라는 값이고, 이 마이너스 4분의 3이라는 값은 탄젠트를 하면 나오는데, 근데 그 각도는 바로 2세타에 90도인 2분의 파이만큼 더해준 각도로 탄젠트를 했을 때 비로소 L의 기울기가 나온다 라는 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식을 한번 풀어보면은, 자, 탄젠트는 우리 코사인 분의 사인이기 때문에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수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3 그대로 써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코사인 2분의 파이, 사인 2분의 파이는 수원에서 바꾸는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한번 바꿔본다면 마이너스 사인 2세타로 분모는 바뀌고, 그 다음에 분자는 코사인 2세타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점은 양변에 그 분모들을 곱해주면은 4 코사인 2세타가 3 사인 2세타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자, 여기서 한 번 더 식을 변경시켜주면 코사인 2세타 분의 사인 2세타는 3분의 4이다 라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값이 바로 탄젠트 2세타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탄젠트 2세타의 배각 공식을 써주게 되면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의 제곱분의 2 탄젠트 세타는 3분의 4라는 식이 나오게 되고, 자, 이 식을 다시 한번 변형시켜주면 탄젠트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리해보면은 4 탄젠트 제곱 세타 플러스 6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식이 나오게 되고, 2로 나누어 준 다음에 인수분해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수분해 해보면은 2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 플러스 2 라는 식으로 인수분해 되며, 그러면 탄젠트 세타의 값이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는데, 자, 문제에서 지금 직선 L과 직선 MX가 직선 L과 직선 X는 0이 이루는 예각을 2등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등분 하기 전인 저기 세타, 그러니까 2세타 부분이 예각이었기 때문에 그거의 절반인 세타도 예각이 되고, 그러면 탄젠트 값은 항상 양수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탄젠트가 2분의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마지막 답까지 한번 구해본다면, 따라서 지금 기울기 M, 우리가 구하고 싶은 M이라는 기울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탄젠트를 한 값인데, 이것은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라는 각도에 탄젠트를 붙인 값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바꾸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번 더 다음과 같이 바꾸어 주면은 지금 이 친구는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탄젠트 세타가 2분의 1인 점을 이용하면은 답은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시입니다. 자,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이런 문제가 바로 그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에 관련된 유형에서 가장 전형적인 문제인데, 자, 이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알파, 그 다음에 이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베타라고 만약에 잡게 되면은,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첫 번째, 탄젠트 알파는 바로 첫 번째 직선의 기울기인 2가 되고, 탄젠트 베타는 두 번째 직선의 기울기인 2분의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탄젠트 세타를 구해 볼 차례인데, 탄젠트 세타라는 것은 바로 이 세타라는 값이
두 각도, 우리가 방금 알파 베타라고 잡았던 두 각도를 뺀 값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될 점은 알파 베타라고 우리가 잡긴 했는데 정확하게 그림을 그려서 잡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둘 중에 어떤 값이 더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조차도 지금 가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타가 예각이라고 했기 때문에 탄젠트 세타의 값은 반드시 양수로 나와야 하고, 그래서 지금 이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지금 정확하지 않은 이유는 부호가 플러스일지 마이너스일지 모른다라는 점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점을 무마시켜 주려면은 이렇게 절대값으로 씌워주면은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절대값을 쓰기 싫다라고 하면은 이 두 직선의 그림을 정확하게 그려서 알파 베타를 그림을 그려본 다음에 어떤 각이 더 큰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으면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서 그것을 바로 세타다 라고 잡아주게 되면은 양수로 확실히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절대값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런 확인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확인을 거치는 시간보다 그냥 절대값 붙여서 계산하는 게 조금 더 시간적으로는 유리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절대값 있는 상태로 그대로 계산을 해보면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분의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라고 할 수 있고, 자, 이번에 직접적으로 값을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은 1 더하기 1에 2 마이너스 2분의 1 해서 계산하면 답은 4분의 3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에서 얻어낸 정보를 토대로 코사인 2분의 세타의 값을 구해야 하는데, 자, 지금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탄젠트 세타로 나머지 사인과 코사인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를 세타라고 친다면 탄젠트가 4분의 3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길이비가 4대 3이 되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피타고라스 3대 4대 5 때문에 빗변의 길이비는 5가 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사인 세타가 5분의 3, 코사인 세타는 5분의 4 라는 점까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 코사인 세타가 왜 필요하냐면 바로 이 코사인 2분의 세타 반각 공식에 이용되는 친구인데, 보통 반각 공식은 암기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한번 반각 공식에 대한 설명까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반각 공식은 먼저 코사인 2세타라는 이 코사인 배각 공식에서 비롯된 공식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코사인 2세타는 우리 모양이 많이 있는데 바로 이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라는 모양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인 제곱 자리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을 대입해서 2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이라는 모양, 그 다음에 거꾸로 대입하면은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세타라는 모양까지 총 3가지의 모양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이 두 번째, 세 번째 식을 가지고 변형을 시켜주면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반각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코사인 2분의 세타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이 두 번째 식, 이 친구를 변형시켜서 반각 공식 한번 유도해 보겠습니다. 자, 반각 공식 유도 한번 해보면은, 자, 그럼 이 식을 이제 코사인 제곱 세타는 꼴로 바꾸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이렇게 1이 넘어가서 코사인 제곱 세타 혼자 남겨주고, 그다음에 여기서 2까지 나누어 주면은 코사인 제곱 세타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분의 세타라는 코사인 2세타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세타 자리에 2분의 세타만 잘 대입해주면 바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반각 공식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반각 공식은 이번 시험뿐만 아니라 다음 시험 범위인 적분에서도 참 많이 사용되는 친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기회에 꼭 익혀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을 대입을 해보면, 자, 이 값은 2분의 1 플러스 5분의 4, 그럼 계산하게 되면은 2분의 5분의 9, 10분의 9라는 값이 나옵니다. 따라서 코사인 2분의 세타는, 그리고 세타는 지금 예각이기 때문에 2분의 세타도 예각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값은 양수가 나와야 하며 계산을 해보면은 루트 10분의 9, 유리화까지 맞춰주면 10분의 3 루트 1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네 번째 유형은 합성함수가 포함된 극한값 계산이라는 유형입니다. 자, 여기 파트에서는 우리가 수투에서 공부했던 미분계수의 정의를 조금 더 정확하고 그다음에 확실한 표현 방법으로 익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미분계수 정의를 써보면은
그 h랑 x 쓰는 버전 중에서 x 버전을 이용을 할 텐데, 자 x-a분의 fx-fa를 하게 되면 우리는 f'a다라는 것을 외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깊게 파고 들어가 보면 지금 이렇게 생긴 극한값이 미분계수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먼저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 친 이 두 가지 부분과 그 다음에 세모 친 이 두 가지 부분이 통일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양이 정확하게 똑같이 생긴 모양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극한을 모두 맞췄을 때 0분의 0꼴이 된다는 것이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주면 우리는 이것을 보고 f'a다 라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자, 반드시 이 두 가지 조건을 지켜야 f'a라고 할 수 있고, 이걸 바꿔 말하면 이 두 가지 조건만 지켜준다면 저기 빨간색 동그라미와 빨간색 세모에 어떤 이상한 모양이 들어가더라도 미분계수다 라는 얘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주어져 있는 리미트를 한번 변형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지금 분자를 기준으로 먼저 변형을 시킬 텐데, 자 지금 여기 보는 순간 우리가 위에서 봤던 미분계수의 정의 형태와 매우 흡사한 형태가 보입니다. 자 먼저 f 안에 gx라는 것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 그러면은 우리는 이게 미분계수로 인정을 받고 싶으면은 분모에 gx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f'A 역할을 해주는 게 와야 되는데, 자, 여기 위에 문제를 보니까 바로 f'E는 2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는 2 대신에 바로 f2라는 말을 해줄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여기 이 세모로 될 부분은 2이기 때문에 밑에도 2가 와주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두 개를 빼주면 이게 지금 우리가 위에서 얘기했던 통일하는 과정을 정확하게 지켜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확인할 것은 리미트를 했을 때 0분의 0꼴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G1이 2라고 했으므로 x를 1로 보낸다면 이 두 부분이 G1이 되고, 그럼 여기는 둘 다 2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분모도 0, 분자도 F2-F2 0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만큼은 정확하게 미분계수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지금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분모랑은 전혀 상관없는 분모를 지금 분모에 썼습니다. 그래서 전혀 엉뚱한 친구가 분모에 왔기 때문에 이 친구는 원래 없었던 친구이므로 바로 이렇게 분자에 곱해서 상쇄를 시켜 주어야 하고, 자 그 다음에 상쇄를 시켜주면서 원래는 밑에 그 원래 있던 분모를 써줘야 되는데 한 번 더 변형을 가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G 안에 x가 들어가 있으므로 여기에 분모에도 x가 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부분은 GA가 와야 되는데, 지금 G가 2가 나오는 값은 G1일 때 2가 나온다고 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2를 바로 G1로 바꿔서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여기 세모 부분이 1이기 때문에 밑에도 1이 오고 두 개를 빼주면 됩니다. 자 이번에도 없던 분모가 옆에 왔기 때문에 분자에 곱해줌으로써 상쇄를 시켜주고 원래 있던 분모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결과가 바로 이 첫 번째 부분을 리미트 했을 때는 f'2라고 바로 쓸 수 있게 됩니다. 자,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거, 아무리 여기 동그라미 부분과 세모 부분에 모양이 이상한 게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이 두 가지 조건을 지켜주면은 항상 f'A로 쓸 수 있다 라는 게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곱하기, 지금 이 리미트는 여기 세 부분에 각각 리미트를 할 수 있으므로, 자, 이 두 번째 것도 리미트를 해본다면 정확하게 미분계수 모양을 지켰기 때문에 G'1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먼저 리미트 하기 전에 약분을 거쳐주면은 분모에 x 플러스 1만 남게 되고, 그럼 리미트를 하고 나면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이 극한값이 처음에 8이다 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계산한 이 값도 8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아는 값들을 대입을 해보면 지금 f'2와 g'1은 모두 a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 두 개를 곱하면 a 제곱, 그 다음에 2를 양변에 곱해주면 16, 따라서 양수 a의 값은 4임을 알 수 있습니다.